자, 전력전자공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전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와 전기 쪽하고 전자 쪽하고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같이 대전력이다. 자, 이같이 소전력이다. 이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력과 소전력을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전자 쪽에서는 소전력을 갖다 많이 다루게 되고요. 전기 쪽에서는 대전력을 갖다 많이 다루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바로 소자는 전자 쪽에서 쓰고 있는 소자를 이용하되 전력은 크다. 이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력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큰 전력을 가진 전자공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전력전자공학은 우리가 전력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전력 변환, 그 다음에 전력의 개폐. 자, 전력 변이라는 것은 전력을 갖다가 낮은 전력에서 높은 전력, 높은 전력에서 낮은 전력으로 변환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게 되고, 전력의 개폐는 온오프를 갖다가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기술을 취급하는 공학을 우리는 전력전자공학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넓은 의미로 전력 변환과 제어, 이 두 가지를, 즉 변환하는 부분과 제어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응용하는 전반적인 기술을 갖다가 우리는 전력전자공학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넓은 의미로는 전력을 변환시키는 것, 그 다음에 전력을 갖다가 제어하는 것, 이걸 갖다가 응용해서 전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는 전력전자공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력전자공학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의 이와 같이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전기공학에서 보통 쓰고 있는 부분은 발전기, 송전기, 그다음 전력제어나 응용을 다루기 때문에 높은 전압을 갖다가 사용해서 보통 우리는 강전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자공학은 약전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럼 처음에는 모두 다 전기공학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강전을 가다가 1900년대에 삼극 진공관을 발명하면서 전기공학으로부터 강전이 약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전으로 분리하면서 그때 전자공학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전기공학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전력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의 합으로 두 가지 결합을 시켜서 응용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것이 곧 전력전자공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전자공학에서는 1957년도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 의해서 개발된 사이리스트라고 하는 소자에 의해서 그 이후에 전력전자공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회전기나 자기, 액체, 기체 등을 이용한 것과는 달리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전력을 변환시키고 개폐시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리스트 개발 이후에 전력전자공학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전력전자공학에서는 우리가 제너럴리티의 스트롬이 IEEE 잡지에서 스펙트럼의 기사에서 고체 전력전자공학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쓰게 되는데 여기서 전력전자라는 용어가 최초로 이같이 쓰게 돼서 이때 기원을 통해 가지고 전력전자공학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력전자공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대표적인 예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류기, 인버터, 반도체 소자의 전력 변환 장치 등을 쓸 수 있고 또 다른 예로서는 발전기, 송전기에 대한 전력 분야, 회전기, 팬, 펌프, 블로어 등을 이용해서 산업 분야, 통신 시스템이나 공장 등의 전원 장치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고요. 전동차도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구등, 변전 등의 전기 철도 분야에서도 이용하게 되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서도 매우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력전자공학이다.
그만큼 응용력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전자 부분에서 결국은 전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전에서 강전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분야에서 보게 되면 강전을 갖다가 이와 같이 전자 분야에서 쓰고 있는 소자로 이와 같이 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자 쪽에서 보면 우리가 소자로 이와 같이 제어했던 부분을 조금 더 높은 전압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력전자공학이다. 이와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전력전자공학의 교육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전력 분야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전기공학의 기본적인 회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에 전동기 또는 절연동의 기술로서 구성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전력 분야가 되겠고요. 전자 분야는 대전류, 고압, 빠른 스위칭 속도를 가진 전력 반도체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센서의 전자회로 기술로서 구성되어 있고 이거 갖다가 합쳐놓은 것이 곧 전력전자공학이다. 그래서 전력 분야와 전자 분야의 이와 같이 형태로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력 전자 부분은 자 전력에 대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자 부분을 갖다가 플러스 시켜서 스위칭이라든가 변환 이런 것들을 제어 특히 이 부분 전기공학 하신 분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갖다 하게 되면 상당히 잘 취업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전기 쪽을 하다가 어째 전자 쪽을 갖다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로 폭이 넓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분야. 자, 전력전자공학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전력 분야, 전자 분야, 제어 분야. 자, 제어 분야에서는 자동 제어의 다양한 제어 기법들이 전력을 변환 및 제어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공학도 여기에 보니까 막 과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제어 쪽에다가 전자 쪽에다가 전력 쪽을 합쳤던 부분이 바로 전력전자공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주요 연구 부문은 전력 변환 회로, 전자기기 제어를 뜻하게 되고 여기서 전자기기는 직류전등과 기류전등으로 나눠가지고 이와 같이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력전자 교육 분야는 전력 분야, 전자 분야, 제어 분야 이와 같이 해서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전자공학에 관련된 자격증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전력 분야 자격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기 쪽에 연결된 자격증을 갖다 얘기하게 되는데요.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뜻하고 있죠.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전기 공사기사 이런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철도전기 신호기능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그 다음에 건축전기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그 다음 발전배선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자, 철도신호기술사, 이와 같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특성의 부분이 자격증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전기 쪽에서는 자격증 분야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이제 전자 쪽에 관련된 자격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자기사, 전자기기기능사, 그 다음에 전자기기기능장, 전자응용기술사, 자,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군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직업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전기제어기술자, 가전제품기술자, 전기제품기술자, 반도체 장비기술자, 태양열 연구 및 개발자, 풍력발전 연구 및 개발자, 전기계측제어기술자, 제주 관련 조작원, 자동화 설비 개발자 및 기술자, 전자제품 제조 관련 조작원, 전기부품 조립 및 검사원 이와 같이 해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관련 기업체 부분을 갖다가 보게 되면 한국전력, 태양광 발전 장비 제조업체, 풍력 발전 장비 제조업체 등 존재하고요. 전기 관련 연구소 보면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전기안전연구원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대기업 제조에서 전기기술자, 전자제품, 자동차 업체, IT 업체 등으로서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전자공학의 강의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전력전자 입문 분야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전력전자에 대한 개요, 전력전자공학에 대한 기초 부분을 갖다가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변환 시스템 분야에 보면 다이오드 정류, 유상제어 정류, DC-DC 컨버터, PWM 인버터 부분이 바로 전력변환 시스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갖다 좀 더 개선시킨 부분, 개선된 전력전자 변환 시스템으로서는 공진형 컨버터, 멀티레벨, PWM 인버터, PWM 컨버터, AC 컨버터 이런 형태로서 즉 전력전자공학의 강의 내용 크게 같이 세 가지 분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력전자공학의 강의 특징을 갖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회로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회로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 플러스 전자회로를 통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으로 이런 과목을 기초적인 지식으로부터 설명 및 해석을 갖다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로 이론 지식이 부족하다, 전자회로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기초부터 설명을 하고 갖다가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전력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갖다 배울 때 전력이 크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바탕으로 시작이 된다. 따라서 대전력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똑같은 회로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항 하나가 예를 들면 4분의 1W짜리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런 저항을 갖다 쓸 때는 내가 이것은 예를 들면 4W짜리를 써야 된다. 적어도 10배 이상의 소품을 갖다가 생각하셔야 된다. 크기도 생각해 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대전력 분야죠. 똑같은 이론인데 사이즈가 다르다. 여기서 소모되고 있는 전력이 예를 들면 1mW에 썼다라고 한다면 얘는 4W다. 이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전력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전자 기초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론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론이 개념이 정확하게 바뀌어 있어야만이 내가 큰 전력에 대한 개념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초 이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이다. 앞에서 이런 얘기 있었죠. 전력전자 입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응용력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전력전자의 원리를 갖다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만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기본 회로 이론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중점이 되고, 자, 그걸 원리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암기한다는 것은 저에 대한 강의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원리를 이해를 통해서 수학적인 표현을 갖다가 해석을 할 겁니다. 수학적인 표현을 갖다가 하지 않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수학적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다 라는 것. 자, 그래서 동작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수학적인 것을 갖다 해석해서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 거꾸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갖다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력전자공학의 강의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공학의 강의 진행은 먼저 각장의 주제를 갖다가 설명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왜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에 따라서 이론 학습은 어떤 이론이 주가 된다, 기본이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학습에 맞는 예제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각 예제의 문제풀이를 갖다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의 문제풀이는, 여기서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 진행. 문제풀이를 같이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예제 문제풀이는 하게 돼요. 그런데 연습 문제풀이가 바로 별도란 얘기죠. 연습 문제는 별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각 주제 내용 소개하고 여기에 대한 학습 설명하고 예제 맞는 예제를 풀고 예제 문제풀이를 갖다가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 결국 앞의 내용 모르면 뒤에 내용도 모른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전력전자공학을 갖다가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공부를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는지 약간 소개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통해 기본 학습 위주, 기본을 갖다가 충분히 다뤄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암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수학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도를 갖다가 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개념을 이해했으면 이걸 갖다가 수식으로 왜 이렇게 수식이 유도되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개념 플러스 수식 및 해석이 포함되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나온 내용과 반드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앞에 따로 뒤에 따로 해서 외우 암기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회로를 보면서 개념을 이해하는 학습이 필요하지 그냥 회로 따로 수식 따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예제문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학습을 해줘야 된다는 것. 만약에 예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위에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 이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이해했으면 수식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다음에 앞에 내용 내용이 냈으면 이걸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게 되고 회로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회로를 보면서 그 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유도하고 결국은 해석하는 데서 알아보게 되고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학습하는 그런 형태로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